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로또를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그러면 복권에 당첨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분석했는데도 안 되는지, 그렇다고 하면 그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로 사주팔자에 재물운이나 복권 당첨운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흥미 위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충분히 일리가 있고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말로 내가 로또를 하긴 하는데, 내가 수동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자동 반자동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첨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당첨이 되고, 누구는 열심히 1년, 2년, 심지어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주일에 로또를 많은 분들이 구매하는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로또 금액이 얼마냐면 약 800억입니다. 800억 정도로 일주일에 판매량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로또 다 아시겠지만 1등 확률은 814만 분의 1이죠. 그렇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814만 분의 1이라고 하면 평균 사는 금액이 보통 한 1만 원 정도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5천 원 사는 사람, 1천 원 사는 사람, 5만 원 사는 사람, 10만 원 사는 사람 다 다르겠지만 평균 금액이니까, 그렇게 되면 약 1,000원씩이니까 8천만 개 조합수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1등이 814만 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은 당첨자는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도 이 당첨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로또는 조작이다, 로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작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제 의견은 조작이든 아니든 결국은 이 814만 분의 1 범위 내에 있고, 실제로 번호 1번부터 45번 사이에서 번호가 나옵니다. 6개가 나오죠. 만약에 46번이나 갑자기 47번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조작이든 아니든 맞추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쟁은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는 있겠죠. 1등이 10명이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거를 12명이 나왔다. 특히 5등 같은 경우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몇 명이 나왔는지. 이런 것 정도는 혹시 몰래 속일 수 있다든지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거조차도 지금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의미가 없고요. 어찌됐건 조작이든 아니든 기계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팔자 소관인지 아니면 운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볼까 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또를 사게 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동 구매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잘 아시겠지만 자동 구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과 수동을 섞어서 하는 반자동 구매가 있죠. 자, 수동 구매를 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한 30%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 구매가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 되고요. 50% 이상. 또 반자동 구매하는 사람이 10에서 한 20%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동으로 하는 게 좋은지, 수동으로 하는 게 좋은지, 반자동으로 하는 게 좋은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수동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자동을 선호하는 사람, 반자동을 선호하는 사람 다 다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동으로 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으로 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돼요? 처음에 어찌됐건
뭐 분석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그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분석하거나 연구하거나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죠? 시간을 투자를 해야죠. 시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사러 가야 되고 어디 장소로 그리고 마지막에 뭘 투자하죠? 돈을 투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 수동으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시간, 장소, 돈, 분석, 연구 이런 거 다 한다고 하면 노력이 한 5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당첨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작용해요? 운이 작용하죠. 자, 어찌됐건 나머지 50%는 운이 있어야 됩니다. 운. 그리고 자동으로 사는 사람은 뭐죠? 이 사람도 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러 가는 시간 투자를 해야죠. 어찌됐건 시간을 투자를 하고 또 장소를 찾아가고 가서 뭐를 합니까? 돈을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노력이 한 10% 어쨌든 사야 되니까 또 시간도 투자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90%는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운이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자동하는 사람은 어때요? 일단 분석과 연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막 찍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찌됐건 연구하건 분석하건 노력이 이 사람도 역시 시간, 장소, 돈 다 투자해야 되니까 어쨌든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한다고 하지만 반반으로 봅시다. 반자동이니까. 그러면 50%가 운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실제로 비율적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약 한 30% 정도는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던 돈을 투자하던 분석과 연구를 하던 노력이 들어가고 나머지 70% 정도는 운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운은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론적으로 운이 작용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운이 들어올까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다 운으로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운으로 하는 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천운을 타고났으니까 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분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운이 작용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운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 걸까요? 내 사주팔자에 재물운이 좋다. 아니면 내 사주팔자에 횡재수가 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면 횡재수나 재물운이 있는 사람은 복권에 당첨이 되고 사주팔자가 나쁜 사람은 복권에 당첨이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사주팔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태어날 때 연월일시가 이미 결정이 되죠. 연월일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8개의 팔자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 이 사주팔자 속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숨어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른데 일단 이 사주팔자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재물운이 있다. 재물운이 좋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요. 아니면 횡재수가 있다. 횡재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재물운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횡재수나 재물운은 뭐예요? 일단 운이죠. 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재물운과 횡재수가 있는지 그거는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 운을 다른 말로 표시하면 뭘로 표시할 수 있죠? 우리가 재수라고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수가 있네 없네 운이 있네 없네. 그러면 재수는 한자로 적으면 이 재물재자에다가 이 숫자입니다.
재수라는 말 많은 분들이 쓰긴 쓰지만 한자를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자 보세요. 여기 재물재자가 들어가 있고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은 재물과 숫자 이런 거로 이루어진다. 역시 횡재수도 마찬가지예요. 횡재수라는 말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횡재수의 숫자 역시도 역시 숫자입니다. 그런데 복권은, 우리가 사는 복권은 어떻습니까? 이 복권이라는 것은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복권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세상 모든 일은 이 숫자 싸움입니다. 그런데 로또는 어때요? 로또는 1에서부터 45까지 숫자로 되어 있어 그 중에서 6개를 내가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이 6개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복권도 안 사다가 샀는데 로또에 1등이 당첨이 됐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분석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주팔자에 자기가 태어난 년, 월, 일, 시 이렇게 해서 4가지 기둥, 그래서 8개 글자가 있다고 해서 사주팔자인데요. 이 태어난 날의 일간을 기준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일간이라는 것은 나입니다. 나. 그러면 올해가 기해년이면, 올해가 기해년이죠? 기해년이면 돼지띠인데 내년은 경자년이고, 그럼 어떤 사람은 이 기해년에 해라는 기준을 갖고 태어난 사람, 축이라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가지 간지가 있으니까 12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해서 몇 월달에 몇 년도에 몇 시에 태어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재물복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밑에 대운이라는 게 옵니다. 대운은 이 도루와 같습니다. 이 도루라고 치면 우리가 이제 대운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사주는 그럼 뭐냐? 차로 볼 수 있습니다. 차.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벤츠나 BMW, 뭐 제네시스, 우리나라 국산차 중에 좋은 차라고 하면 뭐 이런 차들이 있다고 칩시다. 좋은 차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뭐 상급이라고 치면, 어떤 사람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티코나 마티즈 아니면 화물차, 물론 뭐 소나타급 그랜저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사주팔자의 차를 비교하면 이 차의 크기, 그릇의 크기가 사주가 결정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벤츠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안쯤 갔더니 큰 사고가 나서 거의 2시간 동안 지체됐습니다. 그러면 2시간이라는 것을 길거리에서 허비를 했어요. 인생으로 따지면 운이 왔을 때 제대로 운이 와야 하는데 나쁜 운이 온 거랑 마찬가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 티코를 타고 2시간 후에, 이 2시간 후에 갔더니 같이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 2시간 동안 사고 처리가 다 돼서 그냥 편안하게 그 자리를 지나갔어요. 이미 2시간 동안 다 처리를 했으니까. 그런데 벤츠는 성능은 좋은데 천안쯤 갔는데 둘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똑같게 되죠. 자, 결과가 벤츠를 타고 간 사람이나 티코를 타고 간 사람이나 아니면 뭐 화물차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벤츠는 2시간이라는 건 시간을 허비를 했고 나름대로 길거리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지체를 하다 보니까 기름도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피곤도 해졌을 것이고, 하지만 티코는 성능은 딸리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시점에서는 운이 같아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떤 운, 어떤 시점, 여기가 서울이고 부산이라고 쳤을 때 이 대운에서 부산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여기 천안쯤에서
사고가 났어요. 자, 이 자리에서 2시간이나 차이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벤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왜 2시간 먼저 출발을 해서 여기 시점에서 사고 난 데서 쭉 이렇게 정체가 됐을까요? 그리고 티코는 2시간 후에 갔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똑같이 편하게 지나가게 될까요? 이걸 뭘로 표시를 한다? 바로 운이다. 운. 즉 우리가 울로가 막힌다. 울로가 막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운이 가는 길입니다. 길. 운이 가는 길인데 자 여기 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수레거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 수레가 없으니까 자 운을 한자로 쓰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차 옛날에는 수레거 자전거 인력거 할 때 이 차가 있죠. 차가 가는 길 바로 울로 이게 운입니다. 이 부산까지 가는데 근데 여기서 다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티코가 있고 벤츠가 있고 자 하지만 여기서 다시 똑같이 출발하게 되면 이 결승점 부산까지 가는데 벤츠가 유리할까요? 티코가 유리할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벤츠가 이 사주팔자는 좋게 갖고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정체돼서 티코랑 같이 운이 똑같이 아니죠? 벤츠가 사실 운이 더 나쁜 거죠. 티코는 운이 좋았던 거고 그렇지만 결국 결승선 가면 벤츠는 벤츠고 티코는 티코입니다. 누가 먼저 갈까요? 여기서 다시 출발하면 당연히 벤츠가 먼저 가겠죠. 근데 여기 대구쯤 왔는데 벤츠가 또 먼저 쭉 왔어요. 근데 재수가 정말 없는 날인지 여기서 또 뭐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차들이 많이 밀려왔는데 여기서 또 정체가 됐어요. 티코 다시 오다 보니까 여기서 또 만나.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일단 사주팔자는 차로 비교를 했지만 결국 도로 이 운이 더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사주팔자의 재물운, 행재수, 행재운 이런 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재수가 좋아야 된다. 재수가 뭐예요? 운이라고 했죠. 운. 그래서 누군가는 아무리 사주팔자의 재물운이 좋고 실제로 좋은 팔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운에서 잘 받쳐주지 않는다고 하면 성능 발휘를 못한다. 내가 여기도 재물운이 있고 여기도 재물운이 있어요. 그릇의 크기가 커요. 차도 좋아. 하지만 여기 갔을 때 티코나 똑같습니다. 그럼 티코는 운이 좋은 거고 벤츠는 운이 나쁜 거죠.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운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벤츠를 탄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아, 재수 더럽게 없네.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티코는 이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날따라 도로가 뻥뻥 뚫려서 부산에 잘 갔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나 오늘 운이 좋았어. 왜? 남들은 사고 나가서 2-3시간 정체가 됐는데 그 사고 난 순간 다 처리되고 자기가 가니까 길이 뻥 뚫렸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운이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복권을 샀다. 이걸 똑같이 대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권을 사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요. 실제로 사주팔자에 복권 당첨 운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당신은 복권 당첨 운이 있다. 다만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을 좋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내 사주팔자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한테 채워줘야 되고 내가 너무 과한 기운이 있으면 그것을 빼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나한테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하고 어떻게 나의 기분을 빼는 쪽으로 하는지 그게 이제부터 결정이 되는데
자, 사주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복권을 사는 그날의 일진, 우리가 일진이 사납네, 일진이 더럽네, 이거 뭐예요? 이것도 다 운입니다. 재수잖아요, 재수. 그죠? 모든 건 다 운으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운이 없이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또 이 사주 명리학 연구하면서 결국엔 뭐다? 운이 좀 작용을 해야 된다. 그럼 일진이라는 건 뭐냐고 하면 우리가 뭐 오늘 뭐 1일날, 2일날, 3일날 이런 걸 일진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일이라든지 뭐 경진일 뭐 이런 식으로 개미일, 을에 뭐 이렇게 사주의 육식갑자로 나오는 그날의 하늘의 태양의 기운과 별의 기운, 이것을 우리가 일진이라고 합니다. 일진이 더럽고 사납고 그런 날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일진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내가 복권을 구매하는, 분석하는, 연구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 이 시간은 뭐냐면 사람마다 각자 좋은 시간이 있어요. 그게 무엇으로 결정된다? 바로 이 사주팔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물론 좀 이따 다른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장소입니다. 장소. 내가 어떠한 장소로 가서 복권을 구매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당자리로 가느냐, 나한테 궁합이 맞는 데로 가느냐, 그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번째로는 뭐예요? 방향. 장소를 찾아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럼 북쪽으로 갈 것이냐, 남쪽으로 갈 것이냐. 나한테 사주팔자의 수의 기운이 나한테 필요한 용신의 기운이 아주 좋은 기운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북쪽의 방향이 좀 맞습니다. 아니면 나한테는 목의 기운이 필요하다. 그 사람은 동쪽의 방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야? 이 행운의 숫자입니다. 숫자. 즉 내가 이제 사러 갔는데 거기 가서 복권방에서 찍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미리 뭐 사갖고 오던, 아니면 복권방에서 자동을 하던 이 행운의 숫자가 나한테 맞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자기가 분석해서 연구하면 뭐 자기가 찍는 번호로 찍으면 되겠지만,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마지막으로는 추첨 시간입니다. 이 추첨 시간이 보통 술시에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추첨이라는 것은 이게 뽑을 추자입니다. 뽑을 추자에다가 이게 제비첨자인데 한자가 좀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추첨이라는 건 제비 뽑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뭘 뽑아야 되잖아요. 숫자를 뽑던, 장소를 뽑던, 방향을 뽑던.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뭐가 결정이 되냐면, 이 추첨 시간이 보통 8시 45분에 토요일날 하니까 술 시간에 합니다. 술 시간에. 그러면 사주팔자에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술토인데 토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한테 시간상으로 조금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그날의 일진과 시간과 장소, 내가 몇 시에 사느냐, 5시에 사느냐, 4시에 사느냐, 2시에 사느냐, 뭐 사람마다 사는 시간이 다 달라. 하지만 자기한테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6가지 조건이 이걸 다 어떻게 맞추느냐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찮게 일진이 수의 기운이 필요한 날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수의 기운이 필요한 날에 샀어요. 시간. 그리고 장소도 북쪽으로 갔습니다. 북쪽 수의 기운이라고 그랬죠. 방향도 어차피 수의 기운 똑같은 거고요. 행운의 숫자, 수의 기운 1과 6이 들어간 숫자.
1과 6, 그러니까 뭐 16이 됐던 11이 됐던 뭐 20일이 됐던 이런 식으로 또 10번 때 1과 6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많이 골랐어요. 그랬더니 뭐 1번, 11번, 16번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번호 그죠? 이런 숫자를 골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술시인데 이거는 토의 기운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벌써 이 기운 자체가 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수가 많다고 하면 우리가 음양의 생극재화에서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 수가 토국수 하지만 수가 많게 되면 수다 토 류라고 해서 이 수의 기운이 많으면 토국수를 하겠지만 제어가 안 되고 결국은 산사태 보셨죠? 비가 엄청나게 온다든지 뚝이 무너질 때 제방이 무너질 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휩쓸려 갑니다. 그건. 그러면 이 사람의 전체 기운은 이 추첨 시간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날의 일진과 모든 게 나한테 필요한 근데 사주에서 이 수의 기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물운이었어요. 재물운. 이 사람은 사주에 약간의 재물이 부족했는데 이날따라 재물의 기운이 왕창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만들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일진 어느 정도 가능하죠? 시간 가능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장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방향, 숫자도 물론 자동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선택할 수 없겠지만 수동으로 하는 사람은 충분히 이 행운의 숫자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추첨 시간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술씨는 뭐 동행복권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가 결정을 해서 시간을 바꿔버린다든지 하면 바뀌겠지만 실제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토의 기운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임술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임술시. 임술시라는 것은 임은 수의 기운이고 이건 토의 기운이에요. 이 임술이라고 하면 다시 수의 기운이 강하게 오니까 이런 날을 나는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나한테 수의 기운, 화의 기운, 목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 각자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가급적이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연구 분석하고 그 숫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가급적이면 적으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내가 그 방향을 맞춰서 가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주팔자에서 부족한 부분을 내가 끌어올 수 있습니다. 끌어올 수가 있는데 이 끌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운이 딸려옵니다. 운. 자, 여기서 중요한데 이 운이지만 지금까지는 하늘에 100% 운을 맡겼다고 하면 내가 이 사주팔자에 재물운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기운이라든지 이런 걸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내가 이 운을 어느 정도 내가 끌어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걸 모르고 내가 하는 거하고 이걸 알고서 하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에이 운이라면 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뭐 어느 날 우연찮게 되는 거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연이라는 게 과연 어떤 사람한테 이 우연이라는 게 다가올까요? 우연이 그렇게 됐어. 뭐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필연이 될 수 있고요. 그죠? 하지만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하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노력과 시간 투자 이런 게 약 30%라고 하면 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약 70% 작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내가 시간을 맞추고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맞춘다고 하면 이 운은 70% 이것을 내가 어떻게 20, 30%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반대로 나의 실력과 기운을 7로 보고 운을 3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이라는 것은 이게 뭐 노비 노자에 이제 힘을 쓰는 그런 노력이라고 하는데 자 힘이 들어갑니다. 노력은 그냥 안 돼요. 어떠한 힘이 들어가요?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한 이런 걸 공부해서 내 팔자에 어떤 게 나한테 좋은 숫자인지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그걸 내가 조금 그것을 인식하고 그대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게 그러면 사주팔자로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난 사주팔자 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해요? 사주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관상. 이 관상도 중요하겠죠. 그죠? 재물복이 있는지 돈복이 있는지. 그리고 또 뭐예요? 손금이라고 하는 수상.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름이 있겠죠. 이름이 있고 또 풍수도 있고 어떤 집에 사느냐. 그죠? 좋은 집에 나의 기운이 좋은 집에 사느냐. 자 이건 뭐예요? 사주는 바꿀 수 없고 관상은 뭐 성형수술 할 수도 있고 수상도 바뀌고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집도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환경이라고 합니다. 환경. 즉 사주팔자는 못 바꾸지만 다만 사주팔자의 그 원리를 알아서 내가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노력. 어떠한 노력, 시간, 장소, 날짜 이런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환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가 몇 프로 차지하느냐? 저는 뭐 사주의 비중을 한 50%에서 60% 그리고 나머지 뭐 이것도 한 3, 40% 그러면 나머지 1, 20%는 뭐냐 또 어떤 사람은 풍수, 관상을 굉장히 높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그래도 사주의 기본적인 특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풍수, 집 어느 집에 사는지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집안에 뭐를 어떻게 구조를 갖추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름, 어떠한 이름을 갖고 있는지 이름이라는 것은 옷입니다. 사주팔자는 그 사람의 몸이라고 하면 이름은 옷이에요. 옷이 아무리 명품 옷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주팔자하고 맞지 않으면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남자가 여자 옷 입어서도 안 되고요. 불러서 좋고 들어서 좋고 뜻도 좋고 여러 가지 이름도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오늘 뭐 이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집 같은 거는 사실 옮기기 힘들어요. 한번 이사하려고 하면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서 하고 어렵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의 환경이 바뀐다. 그러면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돼야죠? 여기서 조금 바꿀 수 있는 거 하나 풍수하고 이름은 바꿀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주에 재물운이 좋은지 잠시 어떤 사람이 재물운은 없지만 횡재운이 있는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것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일단 내가 태어난 일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일간이 갑과 을에 태어난 사람은 일단은 토의 기운, 진술충이나 무기, 토의 기운이 재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갑을 병정이니까 병정은 금의 기운,
무기는 수의 기운이 재물이고요. 경과 신은 금의 기운이 재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임과 개는 화의 기운이 재물입니다. 자, 여기서 자기가 사주팔자에 이러한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밀하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갑을 이룰 날 태어난 사람 이 토의 기운, 재물의 기운이 특히 편재와 정재가 있는데 물론 뭐 정제도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 편제가 좀 더 낫습니다. 편제가 이게 횡재물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사주팔자에 많아서 한두 개 정도 이게 잘 구성이 돼야 됩니다. 병정인 사람은 금의 기운, 무기인 사람은 수의 기운 아시겠죠? 이날 내가 태어난 날이 갑을일에 태어났느냐 병정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펼쳤을 때 이 목가토금수도 뭐 한자 뭐 모른다 그러면 편제가 있는지 정제가 있는지 이걸 사주에서 보시면 되는데 다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응? 너무 많으면 재다신약이라 해서 오히려 돈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든지 사업하면 뭐 잘 안 된다든지 자기의 몸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한두 개인데 물론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요. 다만 쉽게 봤을 때 그 다음에 뭐냐 이게 없어요. 이 재물이 나한테 없는데 이 운에서 올 수가 있어요. 왜? 올해가 아까 기해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을일에 태어난 사람은 이게 돈이에요. 을한테는 편재이고 갑한테는 정제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무기일날 태어난 사람 이 해는 정제고 무한테는 편재입니다. 이런 사람 즉 갑을일에 태어나고 무기일에 태어난 사람이 올해 기해년은 그 사람한테 어찌됐건 재물운이 있다. 근데 여기에 이게 또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이 대운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대운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올해 이거는 올해만 오는 운이라 해서 세운이라고 하는데 이 세운의 기운과 대운의 기운 조화 그리고 이 지장간 속에 숨어있는 그 기운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합니다. 다만 단순하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갑을일에 태어났는데 재물의 기운이 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토의 기운이니까 숫자를 5나 10에 관계된 숫자를 적는다든지 집 근처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가급적 토요일날 추첨 시간이 술시니까 그 사람한테는 좋은 시간입니다. 아니면 무나 기가 들어간 날짜를 선택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병정일날 태어난 사람은 금요일날 산다든지 아니면 시간상으로 따지면 신시나 유시에 산다든지 방향은 서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걸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자체는 뭐예요? 이것을 노력을 내가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나한테 운을 갖다 줄 수 있다. 그래서 숫자를 적을 때도 이 나한테 재물에 관계된 숫자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복잡한 건 지금 재물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데 이 인성의 기운도 필요해요. 이게 문서운도 나타내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것도 있고 어머니를 뭐 나타내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인성에게 재물은 강한데 내가 인성만 필요해. 그렇다고 하면 이게 모든 게 오행이 조화롭게 잘 돌아가서 더 좋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이때는 재물운보다는 인성의 기운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갑을인 사람은 수가 인성이고 병정인 사람은 목이 인성이고 임계인 사람은 뭐 금이 인성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은 좀 더 다음 시간에 제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어떻게 했을 때 정말로 운이 작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자기가 노력을 하면 그 운을, 복권 당첨 운을 좀 더 가까이 나한테 끌어다 줄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의 팔자는 타고났지만 모든 것은 운이 결정하지만 그 운은 내가 조금 더 노력에 의해서 이 운을 내가 노력에 의해서 나의 것으로 끌어올 수 있다. 그 운은 차가 가는 도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해서 운명을 그냥 이 명만 기다릴 수는 없어요. 공자님이 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자기의 명을 알지 못하는 자는 참된 군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명을 알고 사주, 관계된거 운명을 알게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로또 분석하고 연구하고 아니면 자동을 사든 수동을 사든 그 사람의 운이 작용을 하지만 내가 노력을 했을 때 조금 더 훨씬 더 빨리 그 운을 나한테 다가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떤 사주가 좀 더 재물운이고 실제로 복권 당첨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날의 일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방향 나한테 좋게 어떻게 끌어들여야만이 우리가 좋은 운을 내가 잡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복권 사러 갔는데 마누라가 못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누가 또 사러 가서 숫자를 적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번이 나올 것 같아서 1번 딱 적으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1번 안 나온다 해서 적지 말라고. 그거 뭐예요? 그걸 운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치? 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재수 아닙니까? 재수? 재수가 나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운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 운은 내가 노력과 시간 투자와 또 실제로 그 부분을 안다고 하면 훨씬 더 운을 나한테 빨리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아무튼 여러분께서 제 방송을 보시고 천천히 다시 한번 의미를 하시면서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시간과 장소, 방향, 일진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나한테 다가올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사주, 어떤 사람, 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